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을 빡빡 긁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은 빈틈없이 전달해 드리는 백만장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에서 니케이 아시아의 더글라스 풀러 교수라는 분이 논평을 냈는데 정말 흥미로운 논평을 냈어요. 그 소식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한종희 부회장이죠. 삼성 리백 비전 곧 발표. 자, 그거 다음에 중요한 게 M&A도 상당히 지금 진척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요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종희 부회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삼성의 인수합병, 이 M&A과 관련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 많은 진척이 있다. 진척이 있다. 그러면서 특성상 이 업종하고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자들한테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 요 정도면 삼성같이 치밀한 기업에서 상당히 이제 지금 조심스럽게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또 한번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듯이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확확 바뀌듯이 계절이 되면은 어김없이 바뀌거든요. 저는 주식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온통 안 좋은 소식이지만 막상 삼성전자가 갈 때쯤 되면 이제 또 좋은 소식 나올 때 이것도 아마 같이 성장 엔진으로 한번 팡 터트리지 않을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이제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라는 곳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뭐냐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무리하게 여기저기 압박을 놓고 있다.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중 반도체 전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중국하고 반도체 협력하는 거 아니냐,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실현되기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재밌는 보고서를 어디서나 이거를 이제 인용을 했냐면 일본 언론이 이런 내용을 지금 했다라는 거.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지금 생각,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내용의 지금 보고서도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치포 동맹, 이런 연합체 구축과 관련해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동맹국을 대상으로 무리한 요구를 향후에 이제 내놓게 될 거다. 조만간에. 그렇게 되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금 전망을 이제 이 리포트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대만이 중국이 아닌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분리를 시도하면서 오히려 중국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본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한 이 교수의 논평에 따르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리한 압박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둔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에 중국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이 미국에서 주도하는 반도체 국가연합, 이 치포 동맹에 참여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함께 견제하도록 하는 계획도 본격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풀러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런 시도가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되면 역효과가 날 거다. 지금 당장에 막 이렇게 또 큰형님이 우통 벗고 뭐 딱 한번 하자는데 다들 뒤에서 또 이렇게 또 막 바로 반기는 못 들고 적당하게 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예, 좀 역효과가 나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흥미롭게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일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완전 잡아야 되겠고, 우리도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쫓아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 편보다 미국 편에 서는 게 맞아요. TSMC도 팹리스에 많이 걸려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쪽,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 편에 서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 편에 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 워낙 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본 니케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일본 쪽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예, 앞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향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AMD 이런 기업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에 다 올려놨죠. 더 나아가서 중국 반도체 어떤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이 노광 장비를 아예 사들일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플러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업황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일도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 계속 이렇게 막아대면 중국에서 오히려 또 반도체 설계하고 기술 발전을 계속 또 해 나가면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돼서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등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도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일부 고성능 반도체를 수출하기 어려워진 엔비디아, AMD, TSMC하고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에 해당하는 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제 이중고를 앞으로 더 크게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설계와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 플러 교수는 지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수록 미국의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만과 한국 파운드리 업체,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이 중국 고객사와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 확보에 힘을 합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분께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론 조금 좀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보는 시각 말고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한국과 대만, 일본이 오히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 정부의 압박에 이런 악영향을 극복하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생각을 한다면 한국과 대만, 일본의 반도체 및 관련 업체가 중국의 뜻에 따라, 미국의 뜻에 따라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이게 그 불을 지핀 게 엔비디아와 AMD의 지금 그 반도체 이게 수출 규제, 이게 상당히 지금 큰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지금 이런 시각으로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